자, 포스코 DX 주주 가족 여러분들, 자 오늘도 제가 맥점만 딱딱 잡아드릴 건데, 자 오늘 장이 마감이 됐고 오후 5시 22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저녁장을 좀 이제 장 마감 이후에 저녁 브리핑을 좀 도와드릴 거고, 내일 주가 흐름과 이제 내일이 금요일이죠. 다음 주는 이제 월화수 3일밖에 없는데 추석 연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다음 주까지 주가 흐름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이벤트가 있죠, 여러분들. 포스코 DX가 이벤트가 뭐예요? 11월 말쯤에 이전 상장 이벤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포스코 DX는 세력들의 의도를 파악해야지만 우리가 여기서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 포스코 DX는 물론 가치 성장주예요. 성장 가치주. 왜냐면 구조적 성장에 성공을 시켰기 때문에 원래 일반적인 IT 회사에서 지금 인프라, 전기차 인프라와 그리고 스마트 공장 팩토리, 스마트 팩토리 이런 쪽의 기술력을 다 담당할 수 있는 이런 구조적 성장이 이뤄냈다. 그러면 포스코 DX는 당연히 가치 성장주가 맞죠. 기술적인 가치 성장주.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가치를 평가받으면서 올라온 게 아니라 어떤 재료, 테마, 이전 상장 테마로 좀 더 주목을 받은 게 크기 때문에 이 안에서는 세력들이 가지고 있는 의도성을 우리가 더 올바르게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세력들의 심리를 우리가 알 수 있다면 포스코 DX를 우리가 완벽하게 전복할 수 있다. 이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내용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드릴 거고, 세력의 심리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그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오늘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포스코 DX를 우리가 어디 자리에서 쓸어 담아야 되는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정확한 맥점들, 그리고 이번 주와 다음 주의 주가 흐름들, 맥점들을 딱딱 오늘도 쉽게 설명을 드릴 건데 영상을 마지막까지 집중해서 시청해주시기 바랬고, 요새 우리 가족분들이 댓글들을 굉장히 많이 남겨주세요. 어제 영상에서도 최고의 강사님입니다, 명쾌한 분석 감사합니다, 매번 잘 시청하고 있어요. 제가 우리 가족분들의 댓글들을 읽어드리는 이유는 제가 이런 댓글들을 보면서 굉장히 힘이 납니다, 여러분들. 저도 성취감을 느끼고, 제가 우리 가족분들에게 포스코 DX 영상을 요새 많이 올려드리고 있죠. 아침에도 분석해드리고 있고, 오후 장중에도 분석 도와드리고, 저녁에도 올려드리고, 이렇게 꾸준하게 좀 올려드리고 있는데, 이 꾸준하게 시간을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보상을 받는 게 이런 댓글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우리 가족분들이 반응해주시고 저한테 소통해주시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앞으로도 포스코 DX를 꾸준하게 좀 영상을 찍어야겠다, 이런 마음가짐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댓글들을 좀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4D 주주입니다. 대표님 말씀 믿고 갈 때까지 가보려고요. 화팅하세요. 저를 이렇게 믿고 신뢰하고 따라오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포스코 DX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한 맥점들로 계속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우리 가족분들이 이렇게 댓글들을 남겨주신 이유는 제가 분석이 정확하게 맥점을 딱딱 들어맞고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흘러가고 있어요. 지금 당분간 조정장이 좀 나와줄 거다, 박스권의 장세가 나와줄 거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도 이렇게 얘기하시죠. 맥점을 잘 맞춰요. 내려간다고 전날 대비하라고 했고, 제가 내려간다고 주가 이제 좀 빠질 거라고, 조정장이 올 거라고 대비하라고 말씀드렸는데 다음 날부터 바로 하락했죠. 제가 말씀드린 그 다음 날 바로 하락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저한테 그래요. 대표님 세력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게 주가 흐름을 잘 예측하냐고 이런 얘기 하십니다. 근데 저는 세력은 아니고요. 정확한 분석과, 제가 오랫동안 주식판에서 주식 짬밥을 먹고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 가족분들에게 정확한 맥점들, 그리고 제가 포스코 DX에 투자하는 시간이 크기 때문에 이 맥점들을 잘 맞춰가면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님 말씀대로 매수할 걸 후회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직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5만원 초반대에서 지속적으로 매집하라고 했어요. 이 자리 밑으로 빠지더라도 금세 올려줄 거다. 5만원 초반대에만 매수해도 우리가 무조건 수익 볼 수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가족분들 이렇게 댓글을 많이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고, 제가 요새 굉장히 행복합니다, 여러분들. 주식에너지가 제가 유튜브 뭐 어떤 명예를 누리려고 한 건 아니지만 제 즐거움을 위해서 시작했지만 우리 가족분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순위가 20위까지 올라갔어요. 우리나라의 시사 주식 채널이 몇만 개가 있습니다. 그 몇만 개의 유튜브 채널 중에 제가 20위까지 올라갔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공신력을 얻고 있고 많은 신뢰를 얻고 있는 채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포스코 DX 주주분들 덕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DX 주주분들에게 진정성 있는 방송과 질 좋은 분석으로 꾸준하게 제공해드리겠다, 이렇게 약속을 드리겠고요. 아직 구독을 못 누르셨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영상의 좋아요까지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포스코 DX를 이제 본격적으로 보시면 여러분들 지금
프로그램 매수세가 어제는 매수가 좀 들어왔는데 오늘 시장이 아무래도 어제 새벽에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에 FOMC 발표가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파월 의장이 약간 매파적인 발언했어요. 결론적으로는 긍정적인 내용이에요. 왜냐? 금리 동결하겠다. 원래 금리 동결을 우리가 바라고 있었거든요. 시장도 이거를 원하고 있었고 금리가 동결되면 주식시장이 반등이 나올 거다. 근데 이런 예상과는 달리 어떻게 됐어요? 파월 의장이 금리 동결을 발표하면서 추가적으로 소스를 더 붙였죠. 소스를 더 붙였는데 무슨 얘기했어요? 매파적인 발언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발언? 앞으로 금리 인상이 일어날 수 있다. 금리 인상에 대해서 계획이 있다. 이런 식으로 금리 인상에 대한 계획을 또다시 얘기했기 때문에 매파적인 어떤 분위기를 심어줬다. 시장에다가. 근데 실제로는 아직 금리 인상을 한 게 아니에요. 이럴 가능성이 있다는 걸 언급을 한 거예요. 가능성. 실제로는 금리는 동결됐죠. 그러면 이 가능성은 언제든지 뒤바뀔 수 있는 거예요.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인플레이션 지수가 CPI 지수가 계속 안정권에 접어들면 금리는 굳이 인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준 입장에서도. 결국에 인플레이션 지수 때문에 소비자 물가 지수 때문에 금리를 인상시켜서 이거를 안정화시키려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금리를 지속적으로 올릴 수 있을 만한 어떤 근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가능성이 언급이 되면서 시장은 충격을 받고 있다. 그래서 어제 포스코 DX가 이렇게 순매수가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떨어졌고 오늘 매도세가 또 나온 거예요. 그러면 내일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자, 시장 종합을 보시면 여러분들 선물 지수가 아직까지도 빠지고 있어요. 선물 지수가 하락 마감했습니다. 하락 마감했고 오늘 저녁에 나스닥과 다우존스 S&P 500 지수를 봐야겠지만 오늘 저녁에 다시 한번 나스닥이 좀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포스코 DX도 내일 장 초반에 반등을 좀 만들어 줄 거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이런 양봉과 음봉에 1위 1비 할 필요가 없어요. 냉정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1위 1비를 할 필요가 없다. 왜냐면 포스코 DX는 어차피 지금 주가를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박스권의 형태에서 조정의 어떤 장세를 만들어가고 있는 단계다. 왜냐? 세력들이 이런 자리를 원하고 있다. 지금 11월 달에 이벤트가 많죠? 그 이벤트가 나오기 전에 이벤트에 대한 어떤 이슈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9월 달에는 재료의 힘이 약해져 있는 상태예요. 재료가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기 어렵다고요.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런 자리에서 주가의 변동성을 만들어내는 것보다는 기간 조정의 어떤 형태를 만드는 게 세력들 입장에서는 유리하다는 거예요. 주가를 내리는 거에도 돈이 필요하고 올리는 거에도 돈이 필요해요. 내리는 거에 왜 돈이 필요합니까? 만약에 이 포스코 DX의 주식을 세력들이 이 정도 가격에서 유지하거나 이 정도 가격 위로 만들 거라면 내렸을 때 다시 한번 돈을 써야 돼요. 돈을 또 써야 된다고요. 그래서 내리는 것도 부담이자 올릴 때에도 또 돈을 써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세력들 입장에서는 이런 기간 조정을 만든다. 기간 조정 안에서 물론 떨어질 수 있겠죠.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면서 이런 박스권을 만들겠죠. 근데 하락의 변동폭이 그렇게 심해지지도 않고 상승의 변동폭도 그렇게 심하게 갈 수 없는 단계다. 자, 그래서 우리 가족분들에게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런 실시간적인 대응 전략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도 포스코 관련해서 이런 내용들을 올려드렸어요. 9월 21일 오늘이죠. 제가 FOMC 회의 결과를 말씀드렸고 회의에 대해서 국내 증시에 대해서 하락 출발할 거다 예측 분석을 해드렸죠. 실제로 오늘 국내 증시가 떨어졌고 포스코 DX 전약으로 출발한다. 전약이 뭐예요? 장 초반에 하락으로 출발한다. 그 하락이 유지가 됐죠. 하지만 걱정하지 말라. 장중 대응 지속해드리겠다. 5만원 정도 부근 가격은 오히려 기회다. 5만원 정도 자리가 오면 5만원 초반에 오면 오히려 매수해라 말씀을 드렸다는 거예요. 자, 이런 전략들을 제가 알려드리고 있는데 우리 포스코 DX 주주분들과 우리 포디 주주분들과 그리고 주식에너지의 우리 구독자분들은 제가 전부 다 무료로 텔레그램방에 입장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가족분들 입장하시면 제가 포스코 DX 종목 브리핑을 도와드리면서 이렇게 추천주를 같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스코 DX 어차피 11월 달까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여러분들 저한테 대응을 받으시면서 끌고 가시고 12월까지 끌고 가시고 중요한 거는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단기로 수익 볼 수 있는 종목들 중장기로 끌고 가야 되는 종목들 이런 추천주를 제가 알려드린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위로 올려보시면 저는 이거 이미지 같은 걸로 조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실제 텔레그램 방이죠. 위에 올려보시면 쭉 올라가죠. 자, 실제 존재하는 방이고 보시면 자 9월 13일날 제가 동신건설을 드렸어요. 그죠? 동신건설 9월 13일날 14,000원 15,000원 사이에서 분할 매수해라 말씀을 드렸는데 자, 동신건설이 제가 추천하고 어떻게 됐어요? 자, 동신건설 9월 13일이 바로 이날입니다. 이날 추천드리고 제가 14,000원에서 15,000원대에서 추천을 드렸는데 자, 이 자리 부분이 어떻게 됐어요? 자, 이 자리에 추천드리고 완전히 눌림목이 완전히 바닥 자리를 정확하게 예측해드렸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 이 자리 강력하게 매수 추천드리고 바로 이날 9월 18일날
바로 종가 상한가 30% 급등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9월 19일 어제 엊그저께 그죠? 엊그저께는 제가 음봉이 나오긴 했지만 고가가 25%. 그래서 제가 추천한 9월 13일 이후로 하루 이틀 3일 4일 만에 고가 23,200원 찍으면서 55% 이상 급등이 나와줬다. 자, 이런 종목들 바닥에서 잡아줄 수 있는 방송은 우리 주식에너지가 유일하다는 거예요. 실력으로 증명하고 있다. 이런 추천주를 드리고 있고, 휴자일 같은 종목은 지금 눌림목자리 나오고 있지만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차트가 굉장히 이쁘고, 밑에 내려보시면 9월 14일날 어떤 종목 들었어요? 서남 들었어요. 서남. 서남 제가 20% 이상 수익권에서 우리가 매도할 수 있다 추천드렸죠. 자, 서남 4,600원 드렸어요. 여러분들 4,600원 4,700원 보이시죠 여러분들? 정확하게 추천드렸는데, 자, 서남 어떻게 됐죠? 제가 4,600원짜리 잡아드렸는데 언제? 9월 14일날 바로 이날이에요. 이날 바닥에서 양봉 뜨자마자 추천했어요. 양봉 뜨자마자 추천드리고 얼마나 올랐어요? 4,600원에서 지금 오늘 종가 6,150원까지 약 35% 올랐고, 그리고 고가까지 본다면 38% 급등이 나왔어요. 잘 안 보이시죠 여러분들? 확대해서 보시면 38% 급등이 나와줬다. 자,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제가 꾸준하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밑에도 보시면 제가 다른 종목들도 있는데, 자, 이 종목들은 제가 우리 가족분들에게 지금 진행 중인 종목이라서 어떻게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요. 나중에 또 보여드릴 거고, 그리고 이렇게 단기 추천주 외에도 10배, 10배고 나올 수 있는 1년 동안 가져갈 종목도 알려드리고 있어요. 딱 한 종목. 2024년까지 이 종목은 10배, 10배고 나올 수 있다. 땡땡땡땡땡 알려드릴 건데, 자, 이 종목은 세력들이 강력하게 바닥에서 매집이 들어왔습니다. 쉽게 말하면 도네임이 들어왔어요. 도네임이 강력하게 실렸고,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주가를 떨어뜨리면서 의도적인 매집 구간을 3개월간 가져갔다는 거예요. 3개월간. 그리고 이 종목은 1년 동안 조정을 받았어요. 하락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다. 바닥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닥에서 세력들의 매집이 끝나고 이런 매집 구간을 끝내고 나서 이제서야 상승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지금 들어가면 늦지 않았다. 지금이 매집 타이밍이다. 매수 타이밍이다. 근데 이 종목이 왜 세력들이 매집을 이렇게 열심히 했냐? 3개월 전쯤에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소재에 독점 계약을 맺었어요. 글로벌 전기차 업체에 배터리 소재 관련해서 독점 계약 맺고, 이 계약이 연발적으로 또 나올 거라는 어떤 전망성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어요. 거기다가 시가총액의 3배의 매출이 증대될 거다, 이런 증권사의 리포트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많이 빠진 만큼 저평가 구간에 있다라는 인식이 심어지면서 기관과 외인이 쓸어담고 있다. 그래서 이 빨간색이 외인이고 이 파란색이 기관인데 쓸어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기관과 외인이 세력들의 한 모습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이 종목은 포스코 DX의 동반자이자 제2의 에코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래서 텔레그램방에 입장하신 분들께 제가 전부 다 포스코 DX 대응과 더불어서 이런 종목들을 알려드릴 건데,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만 눌러주시고, 오른쪽에 보이시는 제 핸드폰 번호 보이시죠? 010-7281-4679번으로 간단하게 세 글자 에너지라고만 세 글자 문자로 보내주시면 한 분 한 분 제가 무료로 입장을 도와드릴 거고요. 입장하시면 여러분들 안전하게 포스코 DX 대응과 더불어서 이런 추천주 받아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영상의 댓글로 여러분들의 핸드폰 번호 마지막 4자리 숫자만 보내주시면 제가 댓글을 확인해서 이런 분들은 가장 빠르게 답장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에너지라고만 세 글자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자,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보실 건데, 자, 주가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이번 주에 이런 하락 흐름을 좀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큰데, 여러분들 일단은 오늘 저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스닥과 다우존스 지수가 어떻게 흘러갈지가 굉장히 주목을 해야 되고, 이 지수에 따라서 내일 시장이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냐 아니면은 하락을 좀 유지해주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금 이 하락 흐름 자체가 여러분들 왜 나오고 있어요? 매파적인 발언 때문이에요. 매파적 발언. 근데 이게 얼마나 갈까요 여러분들? 여러분 냉정하게 우리가 시장을 분석해보면 어차피 지금 흐름은, 하락에 대한 흐름은 단기적인 흐름일 뿐이에요. 단기적. 오늘 시장이 많이 무너졌죠? 코스피와 코스닥이 다 무너졌어요. 근데 이게 지속적인 어떤 악재성의 흐름이냐 아니면 단기적인 흐름이냐,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셔야 되는데, 제가 냉정하게 평가해드리면 단기적인 흐름이라는 거예요. 단기적 흐름. 이 흐름이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 우선은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금리가 동결되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럼 목적을 달성했어요. CPI 지수 어쨌든 간에 낮게 나왔단 말이에요. 자, 이 낮게 나왔다는 게 유가는 높았지만 결국에 근원 CPI, 실제 소비자의 물가 지수는 떨어졌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인플레이션 지수가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됐다. 사실상 8월달이죠. 안정화가 됐다. 그 얘기는 뭐예요? 금리를 굳이 올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금리를 올리는 이유는
인플레이션 지수를 어느 정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금리를 강제적으로 올리는 건데, 인플레이션 지수가 떨어지게 되면 굳이 금리를 올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연준에서 앞으로 이러이러할 경우 금리가 인상될 수 있다, 이런 얘기 충분히 할 수 있죠. 앞으로의 전망성, 점도표를 하죠. 점도표라고 하는데, 이 점도표가 금리 인상이 어떻게 흘러갈 건지 2024년 계획들을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올해도 연말이 됐기 때문에, 연말에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점도표를 이제 발표를 하는데, 여기서 2024년에 금리가 이렇게 인상될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시장이 이거를 달갑지 않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가뜩이나 이제 얼어붙어 있던 금융시장이 금리를 자꾸 올리니까 자금줄이 많이 안 들어오는데, 앞으로도 더 올리겠다, 이런 얘기하니까 시장이 이걸 반응하는 거죠. 하지만 결국에는 팩트는 뭐냐? 인플레이션 지수 떨어지고 금리가 동결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장은 결국에는 지금 상황을 인식해요. 지금 상황을. 앞으로 있을 일도 인식하지만 이거는 단기적으로 충격을 줄 뿐이지,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면 금리 동결이 맞잖아. 그러면 시장에 돈이 좀 들어오겠네? 결국 이렇게 받아들인다고요. 그러면 시장은 회복될 수밖에 없다. 근데 이런 것들은 결국 단기적인 흐름이에요. 시장의 단기적인 흐름을 우리가 분석하는 거고, 이런 내용들을 제가 왜 분석해드리자면, 포스코 DX가 결국에는 테마주예요. 성장 가치주의자, 지금은 테마를 타고 움직이는 종목이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 결국에는 이전 상장에 대한 이슈를 통해서 이 테마를 받으면서 움직이는 건데, 지금 9월에는 당장 이 재료와 테마가 약하다 보니까 제가 시장의 영향을 많이 받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시장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시장 분석을 도와드리는 거예요. 코스피와 코스닥이 떨어지면은 포스코 DX도 떨어지고, 시장이 좋으면은 다시 반등 나오고, 이런 식의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때도 CPI 지수 우려감 때문에 시장이 무너졌어요. 같이 떨어지죠. 근데 CPI 지수가 선방하니까 바로 올라갔죠. 이런 식의 박스권의 흐름. 근데 세력들도 이런 것들을 이용해요. 시장의 흐름의 수급의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쉽게 매매한다는 거. 쉽게. 세력들은 무슨 매매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포스코 DX를 움직이고 있는 세력은 공매도 세력이에요. 공매도 세력. 그래서 공매도 잔고가 지금 1200억 정도가 쌓여 있는데, 보시면 이 잔고가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계속 반복해요. 600억이 됐다가 다시 1000억 가까이 됐다가 600억 됐다가 1000억 됐다가 최근에 또 이제 1300억까지 올라갔다가 1200억 됐다가, 그죠? 1100억 됐다가 계속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데, 자, 그 이유는 뭐냐? 공매도 세력들이 공매도 잔고를 여기서 쌓고 내려가면 상환시키고 다시 쌓고 상환시키고 쌓고 계속 이걸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력들이 이 시장의 어떤 변동성을 이용해서 공매도로 차익을 남겨먹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차익을 남겨먹는 어떤 폭 자체가 짧죠? 이 얘기는 뭐냐? 공매도 세력들이 이 포스코 DX의 어떤 주가 전망성을 어떻게 보고 있다? 완전히 하방으로 보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전망성을 공매도 세력들이 주가가 여기까지 깨지고 이탈하고 더 빠질 거라고 예상한다면 여기서 굳이 상환하지 않겠죠. 더 주가가 빠진 다음에 상환시키겠죠. 근데 여기서 자꾸 상환시키고 물량 쌓고 이 잠깐 내려갔는데 상환시키고 이렇게 한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공매도 세력들조차 이 주가를 이 자리 부근에서 방어를 해줄 거라는 거를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세력이고 자기들이 주가를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 겁니다. 포스코 DX의 주가를 움직이는 세력은 딱 두 개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누구예요? 공매도 세력과 대주주 세력. 이 두 가지예요. 여기서 플러스 알파로 하나 더 낄 수 있는 게 뭐냐면 CFD 세력. 자, 이 세력은 뭐냐면 공매도 죽이려고 들어오는 세력들이에요. 근데 얘네들은 과거에 이제 에코프로, 올해 상반기에 에코프로와 포스코홀딩스에 들어왔었어요. 큰손 세력이라고 하죠. 왜 들어왔냐면 에코프로랑 포스코홀딩스의 기관들이 공매도 잔고 쌓으니까 이거 죽이려고 들어온 거예요. 실제로 죽였죠. 근데 포스코 DX는 공매도 잔고가 지금 쌓이고 있긴 한데 얘네들이 들어올 정도로 공매도 잔고가 많은 건 아닙니다. 비교할 수 있는 게 이제 LNF. LNF가 포스코 DX랑 시가총액이 비슷한데 공매도 잔고가 지금 5,500억이 쌓였어요. 그에 비해서 5분의 1 정도, 5분의 1 정도니까 그렇게 많은 건 아니죠, 포스코 DX의 공매도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간에 대주주 세력과 공매도 세력들이 이 주가를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대주주 세력들은 10월달, 11월달에 움직이기 시작할 거예요. 이전 상장이 다가왔을 때. 지금은 공매도 세력들이 여기서 봤던 손실을 메꾸려는 움직임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5만원 초반대에서 매수하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여기를 계속 방어해 주려는 흐름들 나오고 있고, 지금 지수 편입이 되려면 결국에는 말씀드렸지만 MSCI와 코스피 200 지수라는 어떤 이슈가 있잖아요. 여기에 편입이 되려면 결국에는 주가를 어느 정도 선에서 유지를 시켜줘야 돼요.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8조 원 이상 정도는 돼야지만 MSCI랑 200지수에 편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조건이 있죠, 여러분들. MSCI도 지수 포함될 수 있는 조건이 시가총액으로 기준을 나누고 있고, 코스피 200지수도 이전 상장을 11월 말에 한다고 치면은 12월 달에 평가를 받아요. 약 15거래일. 실제로 주식시장이 열리는 15거래일 동안 코스피에서 50등 아래로 내려가면 안 돼요. 계속 50위권 위에서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적어도 8조 원, 많으면 9조 원 이상까지는 주가를 유지해줘야지만 시가총액을 지수에 편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12월 달에 이전 상장하게 되면 상장 직후에 15일 동안, 15거래일 동안 코스피 200 지수로 편입되는 리밸런싱일 전까지는 뭐예요? 공매도를 못 쳐요. 새롭게. 공매도를 못 치기 때문에 그때 주가가 더 부양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까지 주식을 가져가야 되고 언제 이 주식을 늘려가야 되고 감이 잡힙니까,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던 5만원 초반대에서 물량을 모아가고 언제까지? 주가가 잠깐 떨어지더라도 겁먹을 필요가 없어요. 더 살 수 있는 금액이 있다면 사야죠. 5만원 밑으로 빠진다? 무조건 사야죠. 물량을 늘려가고. 그 다음에 뭐요? 11월, 12월 지나가면 이전 상장까지 완료가 됐을 때 15일 동안, 주식시장 열리는 날 기준 15일 동안 주식 거래가 안 되는 동안 그 시기에 우리가 주가 올라가면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공매도를 본격적으로 때리기 전에, 코스피에서 때리기 전에 팔면 된다.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6만원, 7만원 선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건데 시가총액 9조면 한 6만원, 10조면 한 7만원 부근까지 가는데 충분히 우리가 제가 알려드린 가격대에서 물량을 모아가시면 우리가 수익을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전략들을 제가 알려드리는 거다. 자, 그래서 주봉으로 본다면 지금 포스코 DX가 상승 이후에 조정, 양봉 3개 나오고 조정, 양봉 3개 나오고 조정, 양봉 3개 나오고 조정, 계속 이런 패턴인데 지금 이 자리에서 조정 자리가 제가 5만원 초반대까지 나올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여기서 더 빼게 되면 45,400원 이 자리까지 밀릴 수 있겠지만 밀리면 오히려 땡큐다. 왜냐? 여기 있으면은 지수 편입이 불가능해요. 여기까지 떨어지면 시가총액이 거의 6조원 가까이 떨어져요. 6조원 가까이. 6조까지 빠진다고요. 그러면 MSCI랑 200지수의 편입이 불가능해요. 그러면 세력들 입장에서는 여기까지 뺄까요? 빼더라도 11월에는 다시 올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11월에는. 어디까지? 최소 8조까지. 그러면 여기까지 빠지면 땡큐죠, 오히려. 매수할 수 있으니까. 이런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땡큐인데 모르고 있으면은 빠지니까 무섭겠죠. 저는 이 자리에 오면은 쓸어 담을 것 같아요. 그냥 무조건 쓸어 담아야죠. 왜? 뻔히 보이니까 8조원 이상 무조건 갈 거니까 오면 땡큐라는 거예요. 오면 땡큐. 만약에 안 오면은 여기서 쓸어 담아야죠. 그러면은 우리가 12월 달에 이전 상장 완료 직후에 공매도가 불가능한 그 시기에 딱 그 시기에 매도를 전략적으로 하면 되는 거다. 그 시기에 주가 올라갈 거다. 더. 이 맥점만 알고 가시면 포스코 DX로 손실을 볼 수가 없어요. 수익 볼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예요. 세력에 대한 분석이 끝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포스코 DX 저도 모멘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기업에 대한 가치, 구조적인 성장 중요합니다. 지금은 근데 이거를 논할 때가 아니라 이 구조적인 성장은 언제 부양되냐? 코스피 넘어가서 부양돼요. 공매도가 한번 클린이 돼야 돼요. 클린. 이게 무슨 뜻이에요? 공매도 잔고를 지금 쌓고 있잖아요. 코스피로 넘어가요. 그러면 심사를 받아요. 영업일 기준 15일이니까 12월 내내 공매도가 불가능한 거예요. 사실 12월 내내. 그러면 이때 주가 올라갈 거예요. 12월 내내 공매도가 불가능한 시점에 주가 올라갈 거다. 거기다 이제 산타랠리 뭐 해가지고 시장이 또 올라갈 수도 있겠죠. 산타랠리 얘기 나오면서 그 시기에 주가가 부양이 되면 우리는 매도 타이밍을 잡아야 되고 그 이후에 뭐예요? 1월 달에 공매도가 이제 가능한 시점이 오면 코스피 200 지수에 특례 편입이 돼가지고 특례 편입돼서 공매도가 가능하면 주가를 또 뺄 거예요. 여러분들 활발하게 유동성을 일으키면서 변동성을 일으키면서 공매도 세력들이 이득 보려고 할 거라고요. 코스피 시장에서. 그랬을 때 우리는 충분히 공매도 잔고가 한번 한 사이클 순환이 되고 나면 잔고를 유심히 보고 있다가 순환이 돼요. 그러면 그때 들어가면 돼요. 바닥에서. 그때부터는 뭐예요? 포스코 DX의 어떤 시장 가치, 전망성, 재료 이런 것들 분석하면서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가치주로 밸류에이션을 재평가받으면서 올라갈 수 있는 거다. 이해가 되셨죠? 지금은 지극히 테마를 가지고 가져가기 때문에 세력들의 어떤 심리를 꿰뚫고 가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가족분들 오늘도 귀 속에 쏙쏙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머릿속에 쏙쏙 들어올 수 있도록 맥점만 딱딱 짚어드렸는데 이해가 잘 되셨다면 영상의 댓글에다가 딱딱 이해가 잘 됐음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하기 때문에 믿음 이렇게 댓글을 좀 남겨주세요. 우리가 함께 가야 됩니다. 신뢰, 그죠? 믿음 우리가 함께 믿음이 모아지면 포스코 DX가 반드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믿고 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믿음에는 허황된 믿음이 아니라 제가 그만큼의 분석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믿고 따라오셔도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에너지 텔레그램방에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전부 다 우리 구독자분들, 제 영상에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신 분들 전부 다 무료로 입장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른쪽에 보시는 제 번호 010-7281-4679번으로 에너지라고만 세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제가 텔레그램방에 입장을 도와드릴 거고요. 입장하시면 제가 종목 브리핑과 더불어서 추천주를 같이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도 받아보시기 바라겠고, 영상의 댓글에다가 여러분들 핸드폰 번호의 마지막 4자리 끈 4자리 숫자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가장 빠르게 좀 답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에너지라고만 세 글자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가족분들 한가위 이벤트를 좀 진행하고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주식 에너지가 20위까지 올라서면서 제가 이렇게 될 수 있는 데는 우리 포스코 DX 주주분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대로 받은 어떤 여러분들의 사랑을 돌려드리는 것 뿐이다. 그래서 제가 신세계 10만원 상품권을 준비했고요. 총 200장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분들에게 드릴 건데 제가 퀴즈를 내서 퀴즈의 정답을 맞추신 선착순 200분에게 신세계 10만원 상품권을 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퀴즈 나갑니다. 포스코 DX와 관련이 없는 사업은 무엇일까요? 1번 바이오 제약 사업, 2번 스마트 팩토리, 3번 전기차 충전소, 4번 로봇 자동화. 자, 정답을 알고 계신 분들은 정답의 정답 숫자 번호만 1번이면 1번, 2번이면 2번 정답 숫자 번호만 아래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 010-7281-4679번으로 간단하게 정답 숫자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정답을 맞추신 분들 중에서 선착순 200분에게 신세계 10만원 상품권을 전부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알고 계신 정답의 정답 숫자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딱딱 남겨주시면 감사했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